지금부터 제171차 정책조정회의 공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방역 대응이 점차 안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환자 3분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21분 가운데도 위중한 분은 없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완치 판정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아산과 진천의 시설에 계셨던 우한교민 699분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기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본격 착수했고 또 진단 치약도 추가 승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크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감염병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장 먼저 작은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내수경제가 멈춰서면 사회 경제적 비용은 한층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당정은 오늘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50억 원을 집행하는 한편 피해 점포에 대한 위생 강력화 또 환경 개선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더욱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고 또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섣부른 낙관도 또 정략적 비난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본 크루즈에 우리 국민 14분이 해상 격리되어 계십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탑승했던 모든 우리 국민은 건강에 문제가 없고 또 외교부에서 상황을 스스로 체크하면서 돕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일본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고 우리 국민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당정은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당정은 우리 국민의 귀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국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172여 건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과거사 정리법 등이 대표적인 법들입니다. 상임위 계류 법안까지 포함하면 24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감염병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인 검역법입니다. 검역법, 의료법, 그리고 감염병 예방 관리법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법안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민생을 안정시키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법사위를 포함해서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 일정을 서둘러 주실 것을 야당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 정신과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 정당의 근간을 표절하는 아주 퇴행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입니다. 독자적인 당원도 없고 독자적인 정당 정책도 없으며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 가짜정당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이런 정치 퇴행을 가짜정당을 용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관위가 가짜정당의 창당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제2, 제3의 가짜정당이 줄을 이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엄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절대로 방류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산화의 전문가 소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상 방류를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번 권고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이 더욱 확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변 국가와 상의도 없이 인류 공동의 터전인 바다를 영구 오염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해양 방류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끝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민과 정부의 일치된 노력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빈틈없는 방역 조치로 지역사회 전파가 차단되고 있고 추가 확진자 발생도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3명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나머지 환자들 역시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우한 지역에 남아있던 교민과 그 가족들 147명도 어제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분들이 2주 동안 임시 거주할 국방어학원 인근에는 따뜻한 격려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진천과 아산에서 2주 동안 임시 거주했던 교민들이 격리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생활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진천과 아산 지역 주민들께도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검역 및 방역 체계를 꾸준히 강화하는 가운데 동시에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그에 따른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이 적극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제 원부자재 공동수입 및 대체 공급처 발굴 지원,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항공, 해운, 운수, 그리고 관광 등 다른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금년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의료 체계와 국민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과도한 공포나 불안감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상적 경제활동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야가 어제 임시국회 의사결정이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회가 해야 할 과제가 산적히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어느 때보다 각별한 각오로 2월 임시국회에 임해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위해 국가 방역 체계를 한층 꼼꼼하게 구축하는 데 정치권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방역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검역법과 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료법 등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 협조와 함께 국회 특위 구성 문제도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합니다. WHO와 우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결정한 만큼 자유한국당은 이제 비상식적 명칭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조속한 특위 구성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 역시 소로해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대무역법,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소비자법, 지역상권 상생법, 하도법, 대리점법 역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특별법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등 국민안전 입법과 범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률 개정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선거구 획정도 더는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선거의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26일까지 채 2주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비상한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이번 국회가 생산적 입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수상을 계기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국민적 열기와 관심이 뜨겁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들이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1등국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정책 공약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영화 기생충과 관련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에 자유한국당이 참으로 불성사하는 숟가락 얹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을 당시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기생충은 체제 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형적인 좌파 영화라는 어처구니없는 색깔 공세를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0도 달라진 태도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다퉈서 봉준호 생가복원, 봉준호 공원, 기념관, 공산 건립 등 봉준호 열차 탑승을 위해 그야말로 낯뜨거운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열풍에 대한 숟가락 얹기 이전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석고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과 주연 배우 송강호 씨는 자유한국당 정권이 작성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들이기도 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지속했더라면 기생충은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이번 수상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이룬 쾌거에 찬사와 축하를 온 국민과 함께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권에 저질렀던 문화예술 탄압과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진심의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민. 네, 저는 영등포구 대림동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언론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게 혐오와 공포를 섞는 선정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WHO에서 권고한 정신병증 대신에 무한 폐렴이라고 칭하는 방송과 보도가 있고요. 중국과 중국 문화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사가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가르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상당수 시장이나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과장함으로써 혐오와 공포를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이런 기사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코로나19 예방 홍보 활동을 했을 당시
두세 개의 언론사가 대림동을 취재하고 있었고 어제는 대림동에 7개 방송사가 경쟁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주거와 사업 기반을 그곳에 둔 분들이 경악했습니다. 언론은 그냥 보도하지만 관련자들은 아프고 다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생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림동에는 확진자나 의심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등포구 특히 대림동은 이런 우려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의 방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고 있고요. 저도 유난 떨고 유별나다는 소리를 영등포와 대림동이 듣도록 하라고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중국 동포건, 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할 것 없이 모두 위험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그 나라 국적이라고 그 나라 국적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위험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발 뉴스같이 판단해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 30일 이 자리 정책조정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10일부터 20일 전후에서 돌아오는 대학의 중국 유학생 관리와 배움 그리고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미등록 중국 근로자의 문제가 앞으로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인기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 무디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 플레이 중 호랑이 태세, 거북이 태세, 곰 태세, 불사조 태세 등 다양한 방식의 태세 전환이 가능해 태세 전환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태세 전환을 두고 흔히 무디르꽃 태세 전환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이러한 무디르도 범접하지 못할 태세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관왕에 오른 것에 대한 태세 전환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축하의 말을 넘어 봉준호 영화박물관, 봉준호 영화위원회 조성, 봉준호 카페거리 만들기, 봉준호 스마트 복원, 봉준호 동상 건립, 기생충 조형물 설치까지 공약에 내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팔을 걷어붙일 자격이 있습니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봉준호 감독은 블랙리스트 예술인이었습니다. 벌써 잊은 겁니까?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킨 작품이다. 봉준호 감독의 2006년작 괴물을 평한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내무문건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2016년작 설국열차에 대해 시장 경계를 부정하고 사회저항 운동을 부추긴다. 또 2003년작 살인의 추억에 대해선 공무원과 경찰을 비리 집단으로 묘사해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 주입한다며 사상적 낙인을 찍은 바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봉준호 감독은 물론 영화 기생충의 주연 배우인 송강호 씨, 또 제작자인 이미경 부회장까지 블랙리스트에 넣고 불이익을 준 바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놀라운 업적에 어떻게든 편승해 보겠다는 계산은 잘 알겠습니다만 봉준호 감독을 또 혹시 모를 또 다른 봉준호들을 사상 검증이란 잣대로 질밟아왔던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1일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된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은 민주주의 승리다는 제목의 칼럼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물론 송강호, 제작자 이미경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 블랙리스트가 계속되었다면 기생충은 오늘날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기생충은 자유로운 사회가 예술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충고합니다. 영화 기생충의 성공에 편승하려는 것보다 영화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들려주는 메시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편승에만 집착하려 한다면 그 행동은 그저 기생일 뿐입니다.